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GM 군산공장 폐쇄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송하진 지사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전북 출신 선수들이 선전한 가운데 그동안 뒷걸음질 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역 연극계 유명 연출자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들이 한 목소리로 GM 군산공장 폐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에서 군산공장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장 군수가 익산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군산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GM과 협상에 임하고 공장 정상화를 위한 생산 물량 배정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폐쇄 결정은 처리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전라북도와 지자체가 이처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자칫 군산공장 정상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주말 이낙연 총리는 정상화가 가장 좋지만 군산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군산에서는 한번 공장을 폐쇄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공장의 재가동은 필수적으로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3년간 철폐에 대한 유예를 하고 새로운 전기차 차종을 신차를 배정을 하고 군산의 위기는 GM의 유럽 판매망 철수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차를 투입하면 회생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GM에 대한 경영 실사와 협상을 시작하는 정부가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군산공장을 버리는 카드로 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이처럼 지역의 요구는 군산공장 정상화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폐쇄 결정을 뒤집고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과 대응 계획, 송하진 지사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박찬익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요즘 지사님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첫째도 군산 GM 공장의 정상화, 둘째도 정상화, 셋째도 정상화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해법은 지금 차원에서는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한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위기나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지역 지정의 문제는 법에 보장된 제도입니다. 위기 시에 그 부분을 준비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작 또 다른 위기 때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지방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정상화 여부 문제와는 전혀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별게 없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대조선소에 이어서 GM 공장이 연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불신감이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소 문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력업체들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 대체라든지 또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통해서 협력업체의 살 길을 찾아 나가든지 하는 부분은 지속되고 있고요. 분명히 거기도 폐쇄가 아니고
현재는 가동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2019년에는 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현대중공업 사태도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M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외부적인 사안이고 또 중앙정부와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당사자라면 강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 차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협의해 나가고 협조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뒤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힘으로 받쳐주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화진 지사에 이어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조합 관계자를 모시고 역시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향후 투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 문화계에서도 성추행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목된 사람은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연극계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연출가 최경성 씨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12년 전 연극 배우의 삶을 시작한 송원 씨. 무대가 아닌 기자회견장에 선 송 씨는 복받치는 감정을 가까스로 추스리며 신인 시절 극단 대표에게 당했던 성추행과 성희롱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녀가 지목한 사람은 연극과 뮤지컬 연출가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성화 봉송 주자로 뛰기도 한 최경성 씨. 평소 송 씨에게 잦은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던 최 씨는 지난 2010년 1월 신입 배우를 모집하기 위해 떠난 한 대학교 연극 동아리 MT에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단둘이 탄 승용차 안에서 송 씨의 동의 없이 손을 잡는가 하면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냐, 시집갈 사람이 없으면 나랑 결혼하자는 등의 말을 건넸다는 겁니다. 가는 내내 저의 손을 주무르며 깍지를 끼고 기어 위에 올려두기도 하고 핸드폰을 만지는 척하면서 제가 손을 빼려고 하면 수차례 제 허벅지 위에 본인의 손을 얹었습니다. 둘이서 극단 일을 논의하자며 끌려간 술자리에서도 성희롱은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굴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좋다는 음식점 주인의 말에 그러면 오늘은 내가 다 먹어야겠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함께 MT를 온 단원 오빠에게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대표님이 오늘 너무 이상하다. 나 너무 무섭다. 제발 나를 데리러 와달라. 식사 이후에도 최 씨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모텔로 데려가 뒷목과 쇄골을 만지고 자신이 대학에 출강할 때는 옷 벗고 달려든 제자가 있었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송 씨는 연출가 최 씨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하고 결국 극단을 나와야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고민을 상담해봤지만 대다수는 그저 침묵했다고 말합니다. 선배님들께 나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은 야 근데 너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어? 증거를 어떤 증거를 너가 댈 수 있어? 그런 말들이 저를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최 씨는 폭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줘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원 씨는 미투 운동이 없었다면 선후배 간 위계관계가 뚜렷한 지역 연극계 분위기에서 폭로에 나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김제시에서는 여성단체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징계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에도 김제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여성단체 회원이 피켓을 들고 김제시청 정문 앞에 섰습니다. 여직원을 성희롱한 간부 공무원을 승진시켜 논란에 휩싸인 김제시가 여전히 아니란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시가 징계 규정을 어겨가며까지 가해자를 두둔하는가 하면 사건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며 제대로 된 징계와 승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원래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미하게 아니면 무마되고 말고 그러고 마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도내 여성단체들은 3.8 세계 여성의 날 김제시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항의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보다 바로 서야 우리 이제 이 사회가 더 밝고 건강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특히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성 문제가 어떻게 묵살되고 묻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대외적인 명예에 흠집이 날 수 있다며 성비위를 쉬쉬하고 견고한 인맥 속에 있는 성희롱 가해자는 오히려 보호받아 온 겁니다. 징계 권한을 준 단체장의 인식은 무엇보다 결정적인데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실무부서의 징계 요구를 묵살했고 이우천 권한대행 역시 여전히 아니란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사 부조리 원칙에서 한 번 제가 이제 훈계를 처분했는데 이거를 다시 번복을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미투에 이어 위드유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백과 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직사회를 향한 각성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푸드플랜트 시범사업 지역으로 완주군이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먹거리 산업화를 도모하는 지역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완주군을 포함한 전국 9개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업이 완주 로컬푸드 사업으로부터 착안됐다며 향후 지역별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급수량 증가로 단수 불편을 겪은 색장동과 흑설골 등 대성수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관할 송수관로를 확대하고 고지대 급수를 위한 가압 펌프를 설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일부 수계를 지곡 배수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성수계의 6개 동은 설 당일과 다음 날 1시간에서 5시간가량 물 공급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김아랑 선수 같은 전북 출신들도 출전해 우리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그간 줄곧 뒷걸음질해온 전북 동계 스포츠를 되돌아보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 출신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전주 출신 김아랑입니다.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며 맏언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스키점프에 출전한 무주 출신 최서우 최영철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끊임없는 도전이 감동을 줬습니다. 98년 나가노 대회부터 20년간 6회 연속 출전으로 국내 선수 올림픽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우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도 성원에 힘입어 도전하고 싶습니다. 역시 무주 출신으로 루지 2인승에 출전한 박진용 선수는 세계 10위 안에 들면서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비록 메달권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여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와 계주에 나선 고은정 문지희 선수도 역주를 펼치며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북 동계 스포츠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실내 빙상 경기장에서 빙상 종목만 훈련을 이어갈 뿐 바이애슬론 등 다른 종목은 도내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반짝 강세를 보였던 전북의 동계 스포츠가 그동안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번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아예 기반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경만 좀 조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전주에서 좋은 선수들도 나올 수 있고 좋은 성적이 또 앞으로도 더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에 전북 출신 선수와 도민도 함께한 가운데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북의 낙후된 현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 1주년을 맞아
기금 운용 현장을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기금 운용본부는 SNS를 통해 참가를 희망한 일반 국민 16명과 언론 등을 대상으로 어제 오후 620조 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 현황을 설명하고 주식 운용실 등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기금 본부 측은 현장 공개를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 설명회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월간 공석이었던 전북연구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제7대 원장으로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부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연구과제 표절 의혹과 직원 간 언어폭력, 내부 파벌 문제 등으로 그동안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성면 해체 작업을 벌인 도내 학교에서는 공사 후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 겨울방학 성면 해체 작업을 벌인 도내 학교는 모두 139곳으로 이 가운데 해체 작업 직후 성면이 발견되거나 검출된 곳은 12곳입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공사 후 청소를 실시하고 다시 성면 잔재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도내에서 적발된 학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가 해직자 복직과 노조 전임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북본부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에 재작년 해직된 노조원 3명의 복직과 다른 6개 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한 노조 전임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대법원의 법의 노조 사건이 계류 중인 점을 들어 교육부가 전교조의 요청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며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한 달여간 실시된 농축수산물 단속 결과 모두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가 33곳,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1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축산물 이력제와 양육 표시 위반도 각각 1건입니다. 농업, 농촌의 특수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농업 분야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농협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은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주 농업-농촌 수건 사업의 하나로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 농협은 미국이나 일본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업종이나 지역, 직종별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쌀 직불금 신청 규정을 강화하면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대다수 임차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할 때 해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신청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임차농들은 서류 첨부가 임대지주의 임대차 기간 단축의 빌미를 제공하는 데다 임대 비용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완주 비봉면의 한 버섯재배 농장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2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앞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농장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원시가 빈집과 빈 점포를 활용해 주민들의 창업을 돕고 상권 재생에 나섭니다. 무주군의 향토문화 자료가 디지털로 구축됐습니다. 시군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빈집과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유도 정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대상 지역은 동충동, 죽항동, 금동 일대로
업종 제한 없이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팀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8개 팀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비와 임대료가 지원되며 창업을 위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구역 내 빈집 빈점포를 실지 조사하고 있는데 완료하게 되면 정보를 주민과 공유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주군의 역사와 정치 등 지역의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무주문화대전이 편찬됐습니다. 디지털 무주문화대전은 무주군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디지털화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지리와 역사, 문화유산, 인물 등의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무주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4월부터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은 물론 전 세계 네티즌과 함께 공유하여 디지털 시대 자랑스러운 무주를 만드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임실군이 임실 전통시장에 다기능 주차장을 준공하는 등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토부 공모로 추진된 다기능 주차장은 7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해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장날이나 행사 시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시장 디자인 개선과 복합 문화 공간 조성도 마쳤습니다. 완주군이 3.1절을 앞두고 봉동읍 소재지와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 1,500개를 개양하는 등 태극기 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각 마을에 태극기 달기 홍보를 전개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시립합창단과 합동으로 신년음악회를 갖습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이 화요 예술무대 첫 공연으로 오늘 노름마치 예술단의 무대를 펼칩니다. 트로트 가수와 함께하는 신년 콘서트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W미술관이 다음 달 22일까지 봄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군산 장미갤러리에서는 들꽃 이야기라는 주제로 구상화가 서희정 초대전을 엽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전주회의 출범식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과 내일 여객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갖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임의용 등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정읍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학생을 위한 가족사진 무료 인화와 기상 천문 체험을 제공합니다. 한국 출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일부터 이틀간 농촌진흥청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월 27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4도, 전주가 13도, 익산 12도 등 11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는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